네, 안녕하세요. 리듬 타는 사나이입니다. 제가 이렇게 공부 자세를 취한 이유는 인큐베이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처음 브리딩을 하시는 분들이, 저도 뭐 그렇다고 브리딩을 되게 오래 한 거, 오래는 했구나. 잠시만요. 네. 브리딩을 처음 하시는 분들이 되게 생각하시는 게, 인큐베이터는 뭔가 돈을 들이거나 굉장히 굉장히 특별한 장치가 있다고 생각하시거나, 뭐 되게 굉장히 어려운, 약간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대부분이라고 생각돼요. 그래가지고 인큐베이터 하면 뭐 기성 제품을 사야 되느냐, 아니면 뭐 직접 DIY로 만들어야 되느냐,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하시는데, 뭐 그거는 뭐 개인 취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엇이 더 좋다, 무엇이 더 옳다,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인큐베이터의 역할을 말씀드리면, 보통 이게 조류라던가 파충류, 그런 인큐베이터들은 일단 열이 필요합니다. 열. 글씨를 참 못쓰죠. 열이 필요하고, 그리고 습도, 즉 수분이 필요해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 다시 한번 인큐베이터를 설명하기 전에 그냥 부화의 조건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제가 그냥, 이거는 뭐 어디서 나온 게 아니고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좀 볼게요. 부화를 시키려면 부화의 조건, 첫 번째, 온도가 중요하겠죠. 두 번째, 습도. 세 번째, 환기. 환기라는 게 즉 어떤 유기체, 그러니까 살아있는 생물은 무조건 다 산소가 필요해요. 물속에서 사는 물고기도 산소가 필요한데, 당연히 파충류들이라고 산소가 필요하지 않은 게 아니기 때문에, 환기, 즉 산소가, 신선한 공기, 이렇게 필요해요. 그리고 네 번째, 지금 하면 어느 정도 브리딩을 해보신 분이거나 좀 관심 있어서 보신 분들은 이 세 개에 대해서는 아실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제 생각에 이게 제일 중요한데, 유정란이어야 돼요. 무정란을 백날, 1년, 2년 이렇게 부화기에 넣는다고 해서 절대 부화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무정란의 경우는 한 부화기에 넣더라도 한 일주일, 2주일? 그 정도 되면 썩어요. 되게 약간 노랗게 쭈글쭈글 되면서 팽창을 하거나, 아무튼 약간 노랗게 되면서 썩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 유정란, 이 네 가지 조건을 충족시킨다면 부화를 할 수 있겠죠. 그러면 뭐 파충류는 뭐 파충류마다 적정 온도가 다르고, 뭐 부화 적정 온도, 습도가 다르기 때문에 일단 이거에서 부화기를 만드는 방법을 연결시켜서 설명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온도. 온도는 온도를 내는, 즉 열을 가해야지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열을 가하는 방식에 따라서 총 두 가지로 나뉜다고 생각돼요. 첫 번째, 습식. 두 번째, 건식. 보시면 그냥 일반 목욕탕이나 가면 습식 사우나가 있고 건식 사우나가 있듯이 약간 비슷한 거예요. 건식 사우나는 건조하고, 습식 사우나는 이렇게 연기 뿌해가지고 습해가지고 숨도 못 쉬게 만들고, 약간 그렇잖아요. 간단히 말하면 습식 같은 경우는 온도, 즉 열을 내는 장치를 수중 히터를 해요.
그래가지고 물생활을 하신 분들이나 혹은 물생활을 하지 않더라도 그 외에 뭐 수중 히터를 사용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수중 히터 같은 경우는 제가 갖고 있기 때문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게 바로 수중 히터예요. 보시면 이게 코드를 꽂게 되면 여기 불이 들어오고요. 불이 들어오면서 이 부분에서 열의 저항으로 인하여 온도가, 그러니까 열이 발생하고 그 열로 인하여 물을 데우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 온도를 높이는 방식이죠. 그리고 건식의 경우에는 전기장판, 제가 글씨를 좀 못 쓰는 편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혹은 필름, 일명 히팅 필름이라고도 하죠. 렉사를 만들 때 주로 쓰는 거. 그리고 뭐 열선을 쓰는 데도 있고, 어디는 뭐 전구를, 백열 전구를 쓰는 곳도 있다고 하는데, 해외에서 보니까 백열 전구로도 하더라고요. 뭐 만들려고 하면 만들 수는 있겠는데 왠지 좀 위험해 보여가지고 저는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습도. 그렇다면 습도는 어떻게 조절하게 되냐? 습식 같으면 습도를 조절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습도가 이 수중 히터로 물을 데워서 그 물이 대기 온도를 상승시켜서 부하를 시키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 대기 중에 습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따로 습도를 신경 쓰실 필요가 없죠. 왜냐면 알아서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습도는 조절이 굉장히 편하죠. 그래서 여기서 습도 조절에 대해서는 그냥 안 적겠습니다. 그리고 건식 같으면 어떻게 하냐? 에그박스에 질석 혹은 펄라이트, 저는 펄라이트를 주로 쓰는데 에그박스에 펄라이트를 넣어서 에그박스에 펄라이트를 이렇게 넣죠. 그러고서 알을 이렇게 놔요. 알을 이렇게 보이나 이게? 네. 알을 넣고 보면, 그러기 전에 이 펄라이트에 물을 같이 넣는데 이 물을 처음에 넣었을 때 그 습도를 정해요. 그러니까 그 습도를 측정해서 그 습도가 한 60도래. 한 10도? 그 정도만 돼도 뭐 부활하기 때문에 된다면 그때의 무게를 재는 거예요. 그때 무게. 예를 들어 그때 무게가 200g이다. 예. 200g이다. 그렇다면 이 습도가 70일 때 200g이기 때문에, 즉 예를 들어 한 2, 3주 있다가 딱 무게를 쟀는데 180g이다. 그럼 습도가 그만큼 떨어졌겠죠. 그때 20g만큼의 물을 이 펄라이트에다가 넣어주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습도 조절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환기에 대해 말씀드리면 그냥 습식 같으면 보통 아이스박스나 스티로폼 박스 그런 데다가 만드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처음에 그렇게 만들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문을 자주 열어주시면서 환기를 시켜야 돼요. 왜냐면 습도가 워낙 높아지기 때문에 습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 인큐베이터 천장에 이렇게 물이 고여요. 그러니까 목욕탕에 가면 천장에 보면 물이 막 다다다다닥 고드름처럼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고드름 같진 않지만 아무튼 천장에 붙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물들이 떨어져서 알에 직접 타격을 받게 되면 상당히 안 좋아요. 그러니까 잠깐 묶고서 이걸 닦아줬다면 상관없지만 이게 고여 있다면 알을 썩게 만들 만한 충분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알들 위에다가 이런 우유곽 같은 걸, 투명 우유곽이나 플라스틱을 이렇게 해서 방어를 하죠. 네. 그런 다음에 건식 같으면 그냥 자주 열어주면서 알아서 환기를 시켜야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건 그냥 자주 열어준다. 열기.
사실 자주 열어주는 게 중요하죠. 습식이든 건식이든. 뭐 유정란의 유무는 뭐 불을 비추면, 그러니까 라이트를 비춰서 핏줄이 있냐 없냐 뭐 그런 걸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예. 그래가지고 이건 습식 인큐베이터의 형태에 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일반적으로 제가 그림은 잘 못 그리는데, 일단 아까 보였던 수중 히터를 이렇게 벽면에다가 붙여요. 이건 코듬입니다. 이렇게 해서 보면 수중 히터는 사게 되면 이게 이렇게 감싸서 고정해주는 게 달려있어요. 아주 이걸 벽면에다가 붙여줘요. 한쪽 벽면에. 근데 벽면이 이게 스티로폼 박스 같으면, 이게 스티로폼이기 때문에 이게 빨판 같은 게 안 붙거든요. 여기 보시면, 네, 이렇게 빨판처럼 있죠. 그렇다면 이걸 뭐 유리를 어디서 구하던가 아니면 플라스틱 붙일 수 있는 데를 구해서 탁 붙여야 돼요. 여기 보면 붙어있죠. 이런 거. 자, 네, 붙여주셔가지고.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사람들이 이걸 전체를 다 잠그는데 사실 열을 발생시키는 부분은 요 부분이에요. 요 끝부분. 그리고 요쪽에는 이걸 이렇게 돌려서, 여기 보면 빨간색이 왔다 갔다 하죠. 보시면 여기에 온도가 적혀 있어요. 그래서 적정 물의 양에 따라서 이게 몇 도까지 올라가냐 이게 차이가 있지만, 이건 아무래도 자기가 물을 넣는 양을 다 똑같이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건 알아서 측정을 하셔야 돼요. 네. 이거까지 뭐 설명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끝에 빨간색 방금 보여줬던 부분 있죠. 그 부분은 안 잠기게 하는 게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일자 말고 약간 비스듬히 해서 물에 이 정도만 잠기게. 네? 잘 보이나? 좀 그림이 이상한가? 즉 물이 이만큼만 잠기게, 네? 이런 식으로 비스듬히 놓는 거죠. 이렇게 비스듬히 나가지고 물을 이렇게 채우면 이 정도만 잠기게. 안 그러면 요 안으로 물이 들어가서 그런지 몰라도, 이게 정확히 밝혀진 건지 모르겠는데 제 경우에는 맨 처음에 저도 이걸 다 잠그고 했었다가 얼마 안 돼서 이게 좀 고장나는 것 같더라고요. 뭔가 녹쓰는 것처럼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저는 다 안 잠급니다. 네. 그런 다음에 이 통이 있다고 치죠. 이건 지금 스티로폼 박스입니다. 그러면 이쪽 한쪽 구석에 수중 히터가 이렇게 달려 있겠죠. 수중 히터가 달려 있다면 이곳에다가 벽돌을 쌓아줘요. 네? 벽돌을 쌓는 이유는 바로 수중 히터는 그냥 대기만 가열시키는 게 아니고 안에다가 물을 이렇게 채워넣어요. 네? 네? 이렇게 물을 채워놨기 때문에 뭐라고 해야 되냐, 물 안에서만 열을 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기에다가 그냥 일반 공기 중에서 이 전선을 연결한다고 해도 열은 내요. 근데 이게 썩 훌륭하지가 않죠. 여기 피났어요, 저 지금. 열심히 설명하다가 여기 나무래 이거 책상 구석이 찍혔는데, 아무튼. 네, 그 다음에 여기다가 루바망이라던가 뭐 판 같은 걸 걸쳐줘요. 이 벽돌 위에다가. 루바망을 걸치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 습도가 올라오게, 그러니까 수분이 올라오게 하기 위한 거고요. 루바망을 안 하면 뭐 루바망 안 해도 상관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벽돌 위에다가 그 다음에 에그박스에 이렇게 놔줘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펄라이트나 뭐 질석 뭐 그런 걸 반 정도 넣어주시고, 알을 이렇게 놓은 다음에 그 위에다가 우유곽으로 이렇게 덮어주시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이 네 가지 조건 있죠. 온도, 습도, 환기, 유정란. 뭐 유정란은 일단 뺄게요. 온도는 이 수중 히터가 가열이 방식이 이 수중 히터가 가열이 돼요. 그래서 원래는 물 온도가 25도였다. 그리고 대기 온도가 참고로 이 뚜껑은 여기 위에 뚜껑은 닫는 거예요. 25도였다. 그러면 물이 데워지기 때문에 그만큼 이게 물이 비열이 크기 때문에 쉽게 온도가 떨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스티로폼 같은 보온 처리가 되는 재질이라면 더 안 떨어지죠. 15도였다. 그러면 그만큼 대기 온도도 상승해요. 대기 온도가 원래 처음에 20도였다고 하면 25도였다고 하면 이게 그러니까 물 온도, 수중 온도 25도, 대기 온도 20도. 이렇게 하면 여기서 물이 이렇게 열을 주겠죠. 대기에. 그러면서 물도 온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한 예를 들어 30도 정도 된다. 그러면 이게 30도까지 올라가겠죠. 결국엔 이게 뚜껑이 닫혀 있었다고 하면 계속 데워지기 때문에 이렇게 데워졌다고 하면 이 데워진 공기를 인하여 여기 에그박스 안에 대기도 대기 습도도 올라가고 온도도 올라가서 온도 상승되고 습도도 상승돼서 결국 부하의 조건을 갖출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수중 히터의 원리예요. 이게 뭐 그리고 이게 수중 히터를 이게 끝에다가 자동 온도 조절기를 연결을 해도 되고 뭐 안 해도 되는데 저는 뭐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기 때문에 그건 뭐 개인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습식 인큐베이터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냥 된 김에 건식 인큐베이터까지 설명드릴게요. 원래는 이게 인큐베이터 직접 뭐 하면서 보여드려야 되는데 제가 그렇게 안 돼가지고 지금 일단 건식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식도 뭐 비슷해요. 일단 큰 박스가 있어야 되죠. 스티로폼 박스라던가 아이스 박스라던가. 네. 아무튼 여기 보이지 않는 선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선이. 아무튼 일단 밑에 전기장판이라던가 필름미터라던가 저는 뭐 그냥 설명드리기 쉽게 전기장판으로 해드릴게요. 전기장판을 이렇게 깔아줘요. 바닥에. 네? 바닥에 깔아준 다음에 여기 뭐 코드가 있다고 하면 이렇게 빠져나가겠죠. 네? 네? 근데 여기다가 물통 있죠. 물통이 없네. 예를 들어 잠시만요. 이거 하나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거 너무 크네. 잠깐만 통이 작은 거 찾았다. 예. 예를 들어 이게 아이스박스라고 치면 여기다가 이게 전기장판이라고 할게요. 전기장판을 이렇게 바닥에 깔았어요. 그리고 전선이 이렇게 밖에 빠져나왔고 그 다음에 물통에 물을 담아서 이게 물통입니다. 물통에 물을 담아서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뭐 이렇게 해서 넣어주고 이거 안 들어가네. 아무튼 이렇게 넣었다고 치고 그 위에다가 바로 이게 에그박스라고 치면 에그박스를 이렇게 놔주는 거예요. 보통 이렇게 놔주면 이렇게 되겠죠. 전기장판 나중에 물통 네, 그 다음에 에그박스를 하나 이렇게 넣었다고 치면 네. 전기장판 여기서 가열을 하겠죠. 가열 히트 네? 가열을 하면 그만큼 이 물의 온도도 올라가요. 이 물통에 형 물통 뚜껑은 닫으셔야 돼요.
올라가서 예를 들어 그렇게 올리다 보면 이게 전체적으로 이 아이스박스 안이 온도가 상승되겠죠. 그래서 이 에그박스에 온도 센서기를 달았는데 온도기 센서를 달았는데 이 센서가 측정하길 30도가 되었다. 그렇다면 이 온도 센서가 30도가 됐다고 측정되면 온도 조절기를 이걸 어떻게 보여드리지? 네, 온도 조절기는 이렇게 센서를 연결시킬 수 있고 그리고 이 전기장판과도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장판에 전력을 공급해서 전기장판이 열을 냅니다. 그러면 이게 이 온도 센서에 30도까지 올라가게 되면 여기 예를 들어 설정 온도가 30도라면 여기서 전력을 차단해요. 전기장판으로 가는. 그러면 이게 열을 발생하지 않겠죠. 대신에 이게 물들이 있기 때문에 비열이 높아서 쉽게 떨어지지 않으므로 이게 좀 유지가 돼요. 그래서 이게 뭐 29.9도, 29.8도 이렇게 떨어지다가 29도가 될 때 다시 전력을 공급해요. 그럼 다시 올라가면 30도가 되고 30도가 되면 다시 꺼지고 이렇게 해서 29에서 30도를 계속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건식 인큐베이터의 사용 방법이에요. 근데 모든 인큐베이터가 자동 온도 조절기를 연결한다면 다 이렇게 되거든요. 네. 뭐 이렇게 해서 시간 지나서 부하를 시키는 거예요. 딱히 뭐 건식 인큐베이터라고 되게 어렵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냥 온도를 열을 무엇으로 가하냐, 습도를 어떻게 올려주냐, 이 두 가지만 할 수 있으면 어떻게든 다양한 방법으로 인큐베이터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일단 물 마시고 온무로 일단 이 1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